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외국인들이 300억, 기관들이 5,900억, 6천억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이 0.41% 정도 살아났고, 개인들이 홀로 6,4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 좀 다행이긴 하고, 내일도 이 시장 살아나는 걸 이어갔으면 합니다. 코닥 시장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거의 2,500억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0.61%다가 장 초반에 비해서 제법 살아나 줬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했던 게 이제 폐배터리, MPC가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MPC가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역시 삼성이 좀 쏘아올린 이 로봇 테마들이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 폐배터리 관련주도 좀 강했는데 그 중에 MPC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MPC의 좀 주가를 보면 강하기도 하고 월봉에서 좀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사실 시총이 3,400억짜리 회사고 PBR이 1.16, PBR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월봉에서는 상황 최고가긴 한데 아직은 크게 높은 고평가됐다고 보기 좀 힘들고 현금 유보율이 1,300%, 부채 비율이 55%로다가 나름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시총이 이 3,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4천억 일어난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서 현금 유보율도 많은 데다가 이제 적정히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는 이런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MPC의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죠. 근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지금. 요즘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좀 쉬는 타이밍 눌림목 같은 데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쫓아가서 내동망에 걸리니까 나름 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은 걸 잡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종목 중에 이제 파워로직스가 있는데 역시 파워로직스도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연결이 잘 돼 있죠. 파워로직스를 잠깐 보면 예전에도 이 친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자 시총이 2,600억짜리죠. 근데 PBR이 1.21배 역시 MPC도 낮지만 이 친구도 PBR이 꽤 높지 않은 편이죠. 장부상환 가치가 6,200원대인데 지금 7,600원대를 보고 있으니까 자, 현금 유보율이 거의 1100%, 부채 비율이 98%로다가 뭐 현금 대비 부채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 단지 이제 적자 폭이 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적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근데 분기에 적자가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좀 대바닥권에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대바닥권 예전에도 이 전기차가 잘 올라갔다가 크게 조정을 거쳤고 이렇게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아마 탈출을 해주는 형태가 보일 것 같은데 주봉에서는 자 우선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제 좀 돌아나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꽤 몇 개가 있죠. 파워로직스도 있지만 이제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4천억 정도 이렇게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고 PBR 2.63배. 그러니까 이 파워로직스나 그러고 MPC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높은 이 PBR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금 유보율이 74%, 부채 비율이 124%이기 때문에 재무가 단단하진 않아요. 그죠? 현금보다 부채가 좀 빚이 많은 편인 게 약간 리스크긴 한데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좀 반등해주는 분위기죠.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 한 세 달간 교회 향하다 반등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보통 중기적인 추세를 돌려놓을 때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오선과 타격 못해주고 이제 박스권에 있죠. 좀 갇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틀어줄 때 이때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늦지 않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페베터 이슈가 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1선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돌아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오늘 역시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들 요새 제일 강하죠. 제일 강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인데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은 SP 시스템스가 거의 상한가를 갖고 로보로보, 에브리봇, 자 유진로봇과의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이제 밑에서 하단에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 사실은 에브리봇 정도 관심 있는 게 좋고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로봇 관련주로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 관심권에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에브리봇 시총이 1,700억짜리고 PBR은 3배가 좀 넘습니다. 여기 약간 좀 높긴 한데 로봇이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높진 않고 현금 유보율이 1,600%, 부채 비율이 3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빚이 거의 없고 돈이 많은
재무적으로 나쁜 편 아니죠.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전년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나름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에브리보 차트를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월봉 상황인데 월봉에서 지금 바닥권을 이렇게 탈출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예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리 좀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게 좋은데, 에브리봇이 종목이 있구나.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차고 올라갈 만한 이런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도 좀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 일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역시나 지금도 5일선 기준으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응할 때도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자, 유진로봇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죠. 대단한데, 유진로봇 잠깐 재무를 보면, 자, 시총이 1,900억짜리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 PBR이 꽤 높아요. 보통 다른 로봇 관련주가 2배, 3배인 거에 비해서 5배라는 얘기,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시총이 1,900억짜리 회사가 이제 이 800억, 700억 정도가 돼 있고, 아직은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인데요. 근데 제일 빨리 올라가죠. 참 주식이 신기한 거고. 현금유보율이 104%에 부채비율이 83%로다가 나름 재무가 단단하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미래 가치는 좀 있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잘 올라가죠. 월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들까지 갔어요. 지금은 약간은 이전 고점 못 들어주면 항상 기본이죠. 전고점 돌파 못하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막 쫓아가 사는 것보단 적당히 눌림목 주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로보로보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로보로도 굉장히 강했는데, 자, 시총이 900억 정도가 되는 회사고 PBR이 거의 3배 정도 돼요. 현금유보의 1,400%, 부채비율이 3%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 돈 갖고 사업을 다는 회사인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가 되고, 지금 로봇 테마를 타고 잘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의 한 24%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나 24%대가 아니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 29% 상한가에 거의 붙어있다 떨어졌는데, 자, 월봉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형태고, 이전 고점들까지는 로봇 테마가 좀 살아있으면 한두 번 강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꼴이 달았기 때문에 물론 쫓아가지 않거나 240에서 나는 어디를 깨면 매도하겠다, 그리고 어디를 깨지 않는 한 들고 가겠다라는, 역시 나는 본인들만의 어떤 기준이 좀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당히 사실은 약간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에브리봇을 보면, 자, 시총이 1,700억짜리 회사고 매출은 이제 이렇게 135, 160, 시총에 비해서는 좀 낮은 매출이 있는데 올해 매출이 좀 좋을 것 같죠.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현금 유보율이 1,600%, 부채 비율이 31%이기 때문에 역시나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PBR은 3배 정도 받고 있는데 유진로봇이 한 5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3배가 뭐 그렇게 로봇 관련주 치고 많이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내일부터도 5일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보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로봇 관련주는 추후에 신경 써도 되지만, 지금 막 급등하고 올라가니까 이럴 때보다는 좀 한 박자 쉴 때들, 이럴 때 좀 사는 게, 이렇게 한 박자 음봉으로 이렇게 쉬는 날, 이런 날 매수하는 게 좀 나름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좀 포트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다음 링크제네시스라는 로봇 관련주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친구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낮은 데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전환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죠. 241선 기준으로 이렇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링크제네시스 잠깐 재물을 좀 보면, 시총이 900억짜리 회사죠. PBR이 2.3배이기 때문에 만약 유즈빈 로봇처럼 5배를 받는다면 이 가격에 2배 간다는 얘기죠. 16,000원대고, 현금유보율이 3,300%고 부채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역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단단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에서 적자는 적이 없죠. 꾸준히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는 이런 종목인데,
월봉에서 장기적인 위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하긴 해도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면 이전 고점들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자, 링크제네시스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패배떨이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고 오전에는 제가 오전 시장 끝나고 나서 일부 특징주에서 몇 개 알려드렸죠. 이렇게 보면 아지네스텔, 레온보트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에서 긴 꼬리들을 달고 떨어졌어도 역시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는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패배떨이가 MPC 같은 게 너무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로직스나 코스모학처럼 좀 저점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좋습니다. 잠시 개별주를 좀 보면 파미셀이 있는데 이 파미셀이 미국의 서머피셔 사이언티크로부터 853만 4,150달러의 의학 중간체 뉴클레오시드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미셀의 주가 원체 지금 바닥권에 있죠. 이 친구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파미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금 이 바이오들이 다 그래요. 시총이 8천억에 가까운 회사인데 보통 이제 이 로봇 관련주나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PBR이 제약바이오 중 굉장히 높은 편이고 거의 1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이제 현금유보율이 116%, 부채비율이 51%, 단단하진 않지만 제약바이오 특성상 원래 R&D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현금유보율이 많이 높지 않은 게 특징이고 그나마 영업이익은 흑자 기조를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죠. 파미셀의 월봉 이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완전 대바닥권에 있죠. 한때 이렇게 좋았다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제 60개월 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크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틀어놓고 나가는 거라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돼 있죠. 오늘 이제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꾸준히 관심 갖고 보면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만큼 크게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드림텍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삼성이 이제 이 바이오 센서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삼성전자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의과대학과 손잡고 갤럭시 워치 8을 활용한 코로나19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바이오 센서를 공급하는 회사가 드림텍이라 오늘 드림텍 주가가 잠깐 움직였던 것 같아요. 드림텍을 잠깐 보면 자, 오늘 고점이 순간 한 9%대 갔다 왔죠. 월봉에서 보면 이제 추세는 좀 깨져 있어요. 이렇게 깨져 있는데 이제 반등해 줄 만한 위치에 와 있고 특히 중기적으로 추세를 좀 확증해줘야 되는 20주선 같은 걸 회복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회복을 못해주고 있지만 일봉에서 이 다중바닥 형성한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점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추세를 좀 돌아서 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를 틀거나 또 우상향 할 수 있는 이 기반 이렇게 딱 틀어주고 나가야 되는데 좀 애매한 그냥 이런 위치에 있는 거고 회사 내용을 잠깐 드림텍을 좀 보면 자, 시총이 6,900억짜리가 됩니다. 매출, 이제 PBR이 한 2배이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현금유불이 4,000%고 부채비 88%라는 얘기 이해서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도 좀 꾸준히 좋아지고 있죠. 지금 3분기 때도 거의 359억 정도가 났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 측면도 좋긴 한데, 주가는, 우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죠. 사실 실적 따라서 주가가 잘 올라가면 좋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실적이 좋아도, 주식은 수급액이 나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20개월선 같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주면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고 일단은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매수 매도 기준을 잡는 게 좋겠죠. 일봉에서 5일선 근처가 매수, 20일선 깨면 매도할 거야 라는 등 본인만의 약간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벡스의 이슈가 좀 하나 있어서 보고 있는데 NFT 관련주를 좀 엮였죠. 이렇게 예술품 NFT 공동사업 추진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FT에 새롭게 이제 야벡스가 들어왔는데 야벡스의 차트 월봉에서 하는 대바닥권이에요. 뭐 더 이상 밀릴 자리도 없을 만큼 크게 밀려 있고 주봉에서 봐도 이제 추세가 아주 우하향이죠. 좀 틀어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일봉에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죠. 따라서 이전 저점들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좀 봐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물하던가 이런 게 좀 안 되니까. 자, 시총이 1,200억짜리 회사인데, PBR 1.6배, 높지 않죠. 일단 뭐, 흑자, 적자, 이렇게 큰 변동폭은 없고, 현금유불이 130%, 부채비 3%, 뭐, 재무가 아주 위험하다거나, 그게 나쁘진 않지만, 현금 부분이 좀 크지 않은 리스크는 있죠. 회사가 돈이 많이 있는 회사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야백스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어째 바닥권이라 자꾸 빌릴 데는 없어요.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해 놓으면 아마 손실보다는 앞으로 수익을 줄 확률이 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유보율이 좀 약한 거 요게 약간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성에너지 같은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이 잠깐 강했었는데 특히 GSE가 대장주죠. 보시게 되면 자, 그렇지만 지금 사실 오늘 꼬리 달고 떨어지기도 하고 가스 관련해서 예전에 크게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라 물론 이전 고점들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또 좋은 재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